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이 되어 조금씩 미래를 그리기 시작할 무렵 이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도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힌 뒤에서야 그들은 자신이 서류 미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류 미비라는 주홍 글씨 앞에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공부에 전념하다 뒤늦게 자신을 막아선 장벽을 발견한 서류 미비자들.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음지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시사 한타는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애환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들이 여러 유형과 사연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서류 미비자들은 저희가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남게 됐다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그 학생들이나 그 우리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해서 학교에 다니다가 뭐 미국에 좀 더 남고 싶어서 아니면 살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남게 된 경우, 그리고 관광 비자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90일안의 그 이스타라고 하죠. 그 체류 기간을 넘겨서 오버스테이가 되는 상태가 그걸 저희가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하게 그 서류 미비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미국에 투자 이민을 해서 올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이민이라는 건 EB5라는 프로그램에서 투자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상태에서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 그리고 자기가 이민이 그 신분이 걸려 있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유령 회사였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발생해서 의도치 않게 정말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 신분 남아버리게 되는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재산들 이런 거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이 쉽게 될 수 있지만 케이스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절차를 밟고 잘 진행을 한다고 믿었는데 뭐 변호사, 브로커, 이상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뭐 사기 당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국 이민자들 보면은 본인은 다 이제 합법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몇 년 후에 봐서 신분이 붕 뜬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세 번째로 말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의도치 않은 부분 중에서 그 청소년들, 특히 이제 부모를 따라왔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른 채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카의 이제 경우를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께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들은 신분이 모른 나이에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학교를 가거나 뭐 취업을 해야 될 때 자신 신분을 알게 되는 경우죠. 현재 미국에서는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illegal immigrant라고 해서 불체자, 그리고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해서 이제 서류 미비자라고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체자라고 illegal immigrant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 그 표현이 아닌가요?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두 가지 단어는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정부 성향, 당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언더큐먼한 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들을 모두 일단 범죄와 관련돼서 일단 위법을 저질렀다라는 그 이민법에 대한 거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리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 본인의 의지와 달리 남아 있다가 이제 못 들어가고 여기 미국에 체류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6세 이전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사실 못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을 따라서 뭐 미국에 가자, 우린 거기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성인이 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 아니면 군대를 가야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신분을 이렇게 거르는 과정에서 체류 신분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예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정신적 좀 충격을 받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알아도 이제 맨 처음엔 감이 안 와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보면은 제 친구랑 그 여기 시민권 있는 친구랑 제가 일하는 것도 같이 뭐 햄버거 가게 일하고 뭐 저기 뭐 파트타임 해도 거의 캐시로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조금밖에 못 하니까. 그렇고 뭐 같이 스쿨버스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많이 알게 됐죠. 대학 진학할 때라든지 잡을 진짜 어플라이 할 때 그때는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신분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죠. 저같이 뭐 대학을 진학할 때 그 서류 똑같이 넣었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리젝트 됐던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전 오바마 정권에서는 다카 그리고 다파 이러한 두 제도를 실행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 먼저 설명드릴게 다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한인 청소년들 경우에는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제약에 따라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주려고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2년 단위의 갱신을 통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갱신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까지 이렇게 허용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 다카에서는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10월에 이제 다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 기간이 올해 3월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화제가 많죠. 예,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3월에 이제 이게 다카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갱신을 못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신분을 잃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도 고용주조차들도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다파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다파 제도는 사실 이게 추진되다가 철회된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 다카 제도는 그 청소년 16세 미만의 청소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구제를 해주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과 생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도 구제를 하자 했던 게 다파였지만 아직까지는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철회돼서 다시 검토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류 비비자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더 서류 비비자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거꾸로 이제 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자인데 자식이 다카 경우가 있을지언정 자식이 다카인데 부모가 영주권자는 많이 없을 거예요. 예. 보통 부모가 받고 자식이 받으니까. 그 때문에 모든 다카를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걱정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오바마 정권 당시 다카하고 다파 프로그램을 오바마 대통령이 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행정명령으로 한 이유는 이제 공화당 정권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런 이민 개혁을 막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좀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사실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그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행정명령이 아니고 정확한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들을 구제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서류 미비자들에 향한 단속이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사실 그 단속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사실. 이번 주에도 그 한인타운을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그 이민세관 단속국들이 그 편의점이라고 하죠. 저희가 세븐일레븐을 급습한 적이 있고요. I'm standing in front of a 7-Eleven store here in Los Angeles, Koreatown, which is one of the locations that was hit. 그 전에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뭐 학교 앞에서라든지 이런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단속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서류 미비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서명을 하라는 그런 종이를 한 장 건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이에만 서명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제약 없이 그날은 풀어준다고 해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민세관 단속부에서 제시하는 종이에다 서명을 한다는 그 조항에는 언제라도 당신을 추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종이를 단속국 직원에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 묵비권이라고 해서 굳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변호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는 미리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실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상황이 될 때는 반드시 사인을 하시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속 이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이분들을 그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은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정권의 그 반이민 정책은 매일같이 수백 명의 그런 서류 미비자들이 잡혀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들끼리 생이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 운동가들, 특히 뭐 한인 사회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미국 사회는 이민자가 세운 나라다.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된다는 그런 활동을 펼치면서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women's march 여성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서류 미비자들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누구나 일반인들처럼 주위의 친구처럼 평범하게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16년 동안 드림액트가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이게 패스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저도 이제 둘째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제발 저희를 생각해서 이거를 꼭 패스를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고요. 저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저희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정말 다른 게 아닌 큰 욕심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떳떳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네, 사실 그 미국의 이민 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들 많이 하시는 것들이 그 취업 비자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취업이 아닌 투자 이민 비자를 통한 영주권 발급이 있겠는데요. 영주권 발급까지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가 지금 그러니까 서류와 그 자기의 천재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길 역시 사실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그 가족 이민 아닙니까? 많이들 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예, 가족 이민인데 우리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에 가족 이민 역시 이미 어려운 상태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혼인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장 결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장 결혼 같은 걸 해서 잘못해서 이민국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 적발이 될 경우 영원히 미국에 대한 입국이 제한되거나 심각하게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을 무난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웨이버라고 해서 면제 신청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 가셔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시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똑같이 면제 신청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한국에 가셔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이 면제 신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민개혁을 통한 구제, 또한 다카다파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합법적인 신분을 받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미국 여러 정권, 대통령 정권을 돌아보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 이제 구제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가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사회에서는 그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그 3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사면을 위한 법안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가족, 그러니까는 그 대상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들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991년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배우자를 포함시켜서 조금 그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현재 그 연방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드림 법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림 법안은 17살이라는 게 그 다카와 다릅니다. 다카는 16살인데요. 이제 드림 법안은 17살 이전으로 해서 1년 더 늘어난, 그러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을 더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분들에게 납세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그러니까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게 해주는 것이 장려되고 있고, 저희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드림 법안 통과 기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주일인 1월 19일 날 그 정부 예산안과 함께 드림 법안의 그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드림 법안 플러스 이제 장벽, 이제 멕시코와 미국 그 경계선 장벽 그런 법안과 같이 묶어서 이제 통과하고 싶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드림 법안 먼저 통과하고 제2의 법안들은 따로 상정하다는 이런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들이 바로 그 각 정당의 그 방향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트럼프 정권인 그 공화당 쪽에서는 저희가 이민은 이 정도 수용을 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서류 미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벽을 설치함과 수용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수용을 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연방의회 이제 판결을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제 다카 관련돼서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서류 미비자들이 가장 그 촉구를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9일 날 연방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정부가 내린 그 다카 폐지는 완벽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효, 즉 유예를 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그 10월에 폐지가 됐던 그 다카 연장하는 2년마다 연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쭉 할 수 있다는 게 연방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게 다시 등록된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곧 정부 기관을 통해서 언제쯤부터 2년 단위 연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통지가 갈 거라고 합니다. 서류 비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이민자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것처럼 뭐 트럼프가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가족 이민을 아예 이제 폐지시키자. 그리고 뭐 다카 친구들한테는 좀 임시적으로 다카를 연장해 주지만 이 부모님들을 더 단속 추방을 강하게 하는 뭐 국경, 뭐 아이스, 이민 그 단속 지원을 더 보강하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반이민적인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히 드림액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서류 미비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전망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이제 이민 개혁을 추진하면 될까요? 네, 자이던 그리고 타의던 어떠한 사유로도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와 그리고 이민 세관 단속국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느 정도의 구제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명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신분이 그렇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사니까 지금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이제 다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워킹 퍼밋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좀 숨통을 치면서 유도하고 아이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그 드림 액트가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일하는 데도 시장도 없고 앞으로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워킹 퍼밋이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장래가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이제 부모인 저희들이야 뭐 어차피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치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로 다카나 아니면 이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이민개혁은 30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너진 이민개혁 시스템을 바로잡는 시작은 인도주의의 차원에서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고 이는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월 13일) 오늘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정확히 115년이 흘렀습니다. 연방의회, 가주의회, 그리고 각 지역 정부에서 한인사회 공로를 치하하고 기리는 기념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늘에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도 개항됐습니다. 올해 한인의 날은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면서 올림픽 홍보회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 한인 사회. 115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초창기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115년 전의 첫걸음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03년 1월 13일,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15년 전입니다.
한국인 102명을 태운 첫 이민선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루루에 도착합니다. 당초에는 121명이었는데 신체 검사에서 19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와이 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16명에게서 질병이 발견돼 정작 86명만 하와이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땅에 내린 한인들은 사탕수수밭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에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이민자들은 대부분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원했던 이들은 신부감이 없어 사진으로 중매를 대신해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사진결혼이라 불렸습니다. 이민 선조라 불린 이들 한 명 한 명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도산 선생을 필두로 세워진 미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에는 한인 공동체의 요새이자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위해 세워진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세월이 흘러 한국 최초의 공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 약속된 미래란 주제로 시작된 이민 100주년 기념.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즈음해 한인 이민사는 미국 사회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5억 명이 지켜보는 로즈 퍼레이드에는 한인 꽃차도 등장했습니다. So all of us wanted to join in salute as we kick off Korean American Day here in Los Angeles this date of January 2003. Let's give everyone a big hand. 지난 2003년 오늘 LA 시의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이어 2005년 연방의회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115년이) 흘러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0만 명. 이제는 당당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그때의 이민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인 사회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유산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한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온 개척 정신은 반드시 미래에 물려줘야만 하는 지금 한인 사회의 과제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